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와, 이런 사람들 정말 잘한다.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주식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침 일어나서 텔레그램 확인하고 이제 장중에도 계속 확인하면서 밥 먹을 때 주식 얘기를 해요. 밥 먹고 산책하면서도 주식 얘기를 합니다. 주식이라는 거에 광기가 있는 사람, 광기가 있는 좀 그러니까 주식에 그냥 미쳐 있는. 그렇죠. 혹시 그런 학생들의 학점은 근데 제가 두 학생 나오기 전에 고려대 가치투자학교에 리스크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좀 염탐을 해봤어요. 무슨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나 보니까 가장 최근 리포트가 2021년 9월 거더라고요. 아, 이 친구들 치사하게 자기네 거 이거 뭐 유료로 돌려놓은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희가 유료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한번 공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떻다, 이건 저건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피드백이면 받아서 이게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뭔가 학회원 입장에서도 상처받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 알럼분들이 되게 많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알럼분들이 오셔가지고 해주시는 피드백을 이제 통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발전하는 방면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쪽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누구한테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보다는 이제 저희 딴에서 뭐 서로 이제 발전하고 이제 공부하려고 들어온 학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증권사 소속 뭐 한 10몇 년 차 애널리스트도 틀릴 수도 있고 오류가 날 수도 있고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학생들이 쓰는 게 완벽할 리는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거 보고 막 배나라 감나라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지적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공짜로 보는 사람들이 더해. 차라리 유료로 보는 사람들은 뭐라 안 하는데 아, 그것도 그 마상 입은 학생들도 있었구나.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요즘에 증권 방송이나 무료 유튜브에 많이들 안 나가려고 하는 게 뭐 외모 비하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말투가 어떻네, 뭐 저 사람이 뭐 막 되게 그 흑색 비방 뭐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점점 더 우리가 그 양질의 보고서나 자료들, 공부 자료들 찾아보기가 더 힘들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뭐 제야에서 뭐 블로그 활동이라든지 카페, 텔레그램 하는 사람들한테 더 또 기회가 오는 것도 있고 양면성이 있네요. 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도 뭔가 잘 쓴 리포트 가지고 또 주변에서 소문이 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케이스들 있었습니까? 혹시 네. 일종의 종목에 대해서도 좀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상황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추정은 뭐 이렇게 했니, 뭐 밸류는 왜 이렇게 줬니. 근데 저희 딴에서는 이제 저희만의 로직을 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런 피드백이 또 오니까 요거는 저희가 원래 했던 대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뭐 추후에 저희가 이제 또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만약 공개할 그런 일이 있으면 여기에 가장 먼저 와이스트에서 가장 먼저 공개를 좀 해주세요. 공개를 하도록 왜냐면 이게 또 네.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면 또 보는 사람들 많아지고 꼬치꼬치 묻고 그러면, 왜냐면 그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응대를 해야 할 의무도 좀 있기는 한데 학생들의 입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혹시 이게 절대 뭐 추천 종목이나 이런 거 아니고 지난번에 SMIC나 성균관대스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예시로 기업 분석했던 사례, 그러니까 아웃라인이라고 보고 싶은 거죠. 아, 학생들은 어떻게 쓰지? 혹시 우리 고대 학생들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절대 추천 종목이나 뭐 관심주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학생들은 이렇게 리포트를 썼다. 회사는 이제 DY 파워라는 회사하고 이게 2023년 1월 7일에 네. 1월 7일에 발간한 거니까 벌써 이제 반년 전 리포트입니다. 반년 전 리포트.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포인트 자체는 그 당시에만 해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예.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B2G 산업에 엮여 있는 거에 투자를 해보자 해서 이 회사는 이제 건설기계에 들어가는 유압 실린더를 제조하는 회사고 네. 중국이나 미국, 인도, 뭐 유럽 같은 곳에 전 세계적인 일단 인프라 투자가 거의 다 예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굴삭기가 많이 나가면 결국엔 좋아지는 밑에 그렇죠. 있는 부품사를 투자를 하자. 근데 부품사 중에서도 가장 매력도가 높은 게 DY 파워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여기는 3사 과점 체제여서 이제 경쟁 환경이 치열하지 않고 좀 파이가 좀 충분한 상황이었어서 이 회사를 좀 포인트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사실 DY 파워가 좀 유명하죠. 네. 특히 이제 중장비 밸류체인 쪽에서. 네. 네.
DY5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3사 과점책이고 유압기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본인의 그 회사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 네. 이어지는 투자 아이디어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뭐 보시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긴축과 침체 공포 속에서도 이제 경기 침체를 막으려는 뭐 정부의 정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뭐 하방이 탄탄하고 뭐 리오프닝으로 인한 또 수혜도 있는 이익 개선이 가능한 기업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뒤에도 썼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너무 큰 시장까지의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가 이제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집행이 되면서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법인의 OPM이 다른 한국이나 인도에 있는 법인보다 훨씬 더 높아서 이게 믹스 개선 효과까지도 함께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서 이익 개선이 되게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였고요. 근데 현재는 상황이 조금 바뀌어 있는데 인도 시장이 엄청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굴삭기가. 근데 저희가 그때 고려사항에 넣었지만 포인트로 넣었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가 인프라 투자 예산안을 잡았을 때 미이행률이 거의 80%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업사이드를 당연히 여기도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추정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인도의 분위기를 보면 너무 인도에서 인프라 투자가 너무 잘 되고 있고 특히나 동사의 벤더인 히타치와 현대건설기가 마켓시어 1, 2위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인도 법인에서도 지금 흑자가 나고 있고 가동률이 너무 차서 중국으로 지금 물량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까지 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믹스 개선도 다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중국 쪽은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부양 효과 계속 기대하다가 실망 이렇게 이어지고 제가 듣기로는 인프라 투자도 중국 쪽에서 이렇게 막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오히려 인도 쪽의 영향을 더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가 인도 법인이 있습니다. 인도 법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현대건설기계 향으로 납품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인도에서. 근데 현대건설기계가 인도에서 마켓시어가 지금 1위, 2위인데 거의 근소한 차이 1, 2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인도 법인의 가동률이 지금 100%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만들어서 이제 어떤 수요를 채워야 되는데 국내 법인도 가동률이 100%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남아있는 곳에서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작년에도 현대건설기가 선택했던 전략은 가동률이 낮은 중국 법인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다른 나라로 보낸다는 전략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동사의 중국 법인에서 현대건설기의 중국 법인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동사도 중국 법인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PM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믹스가 되게 좋아지고 인도 법인이 원래 적자였는데 인도에서 현대건설기기가 잘하니까 인도 법인도 흑자 전환을 하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국내에 있는 건설기 3사들이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국내 법인은 원래부터 이제 규모의 경제가 규축이 돼 있었고 그들이 국내에서 납품을 하면 굴삭기를 만들어서 수출하기 때문에 수입 데이터가 너무 좋게 잘 나오고 있는 걸 다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 전사 모든 법인이 다 좋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고객사 현대건설 기계의 어떤 동향까지도 잘 파악을 해야만 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주목을 한 거는 중국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도가 더 중요해졌던 인도하고 미국도 사실 그래서 리포트라는 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6개월 전, 1년 전에 전망을 한 게 6개월 뒤, 1년 뒤에도 그대로 맞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경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거의 살아있는 그 유기물 같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 보니까 항상 변할 수 있고 투자 아이디어도 빠르게 변할 수 있는 거고 혹시 결과적으로는 어때서 당시에 저 뭐 목표 주가를 썼던 거랑 제가 너무 결과론적으로 보지 말자고 해놓고 결과를 지금 오늘 아마 종가 기준으로 이제 16,000 몇백 원 정도 될 겁니다. 네. 거의 50% 이상? 네. 수익률이 낮고. 그러면 업사이드 포텐셜 썼던 거에 거의 다 왔네요? 네, 거의 다 왔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다른 스토리가 돼서 아마 뭐 이 숫자를 그렇게 신뢰는 하지 않으시면 저 숫자나 네. 6개월 전에 그냥 페이퍼보다 살아있는 현재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 리포트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실제로 운용을 하는 PI팀 내에서도 그 현재 상황에 맞게끔 아이디어를 변경을 하고 운용 비중을 또 달리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뭐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안 여쭤볼게요. 뭐 샀느냐, 팔았느냐, 뭐 덜어냈느냐, 더 샀느냐는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저는 이제 로직, 논리랑 이런 거 이제 보고자 하는 거니까. 저 정도면은 성공한 사례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Y3 나와가지고 혹시 뭐 이렇게 안 좋아진 사례를 이야기하겠어요? 좋은 사례. 6개월 만에 한 50%
수익이 난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 근데 저는 약간 좀 실패한 사례도 좀 듣고 싶은데. 물론, 대선배들도, 투자 뭐 한 30년 한 사람들도 물리는 케이스 많잖아요. 그렇죠. 뭐 하물며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없겠어요? 혹시 뭐 실패했던 것도? 뭐 학회에서 했던 종목 중에 네, 뭐 좋고, 뭐든 좋아요. 저희 팀에서 했었던 종목 중에는 이제 삼성전기가 한 2월 달쯤에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그 중국이 빨리 돌지 않았던 게 저희가 예상했던 주가 흐름이랑 좀 괴리된 상황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처음에 주장하고 글을 썼던 학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접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본인이? 그런 거 보면 좀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 그러니까 사실 주가라는 녀석 자체가 최소한 6개월, 1년을 앞서가는 거니까 투자자는 또 그 이상을 앞서서 내다보고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맞든 틀리든 간에 예측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거 맞고 틀리는 걸 직접 경험해 보니까 좀 어떻든가요? 참 아무리 열심히 고민해도 정확할 수는 없다는 걸 좀 느끼기도 하고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인지를 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지표적으로 수출입 데이터나 이런 게 좀 안 좋아지는 게 살짝 보이긴 보였었거든요. 근데 뭐 한 달일 거야, 뭐 열흘 반짝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중국이 당연히 돌겠지, 뭐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도 있었는데 좀 그런 게 좀 실패로 좀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저도 그거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게 왜냐면 주식 투자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한 달 전에 분석했을 때는 다 좋아, 다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는 사이에 마이너스 20-30%가 불과 한 달에 확 찍혀버려요. 근데 그때 투자 아이디어도 변하고 뭔가 방금 얘기했던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 회사나 그 산업군에서는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데 여의도 바닥이라든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 사이에 강산도 변해. 봄, 여름, 가을, 겨도 변하고 투자 아이디어도 변하고 그래서 와 이게 산업의 상황이 변한 건지 글로벌 경기가 변한 건지 그냥 스토리만 변한 건지 내러티브만 변한 건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많이 그런 것도 지금 느끼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뭔가 좀 선배 입장에서 얘기해 줄 만한 거 있을까요? 약간 여기서 너무 많이 변하니까. 근데 항상 그렇게 시장을 팔로우하고서는 나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삶이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정체되어 있으면 그건 이제 투자자가 아니라 투자자라면 꾸준히 팔로우업. 시장을 항상 팔로우하고 이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변화되는지를 먼저 예측하고 팔로잉 할 수 있어야지만 앞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로우업. 그러니까 계속 세상의 변화, 산업과 기업의 변화, 또 주가 변동의 요인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따라가고 앞서가려고 노력하고 이게 사실 투자자의 숙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우량주 사놓고 묻어놔라 약간 이런 거 되게 싫어하겠네요. 뭐 그분들도 뭐 그분들만의 또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시장 대비 이제 아웃퍼폼 하는 게 어느 정도 잘하는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 시선이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좀 그런 능력, 스킬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사실 뭐 실력이 있으니까 우리 김재평 학생도 학회 회장을 했겠지만 와 이런 사람들 정말 잘한다. 진짜 똘똘하게 잘한다. 왜 흔한 말로 반짝반짝인다라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공통점이 보이는지 혹시 느끼는 거예요? 약간 막 질투날 정도로 잘하는 친구들. 그게 여기 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려대에서 대표 선수로 나온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주변을 본다면 어때요? 제가 느끼는 공통점은 이 주식이라는 거에 흔히 말하면 좀 광기가 있는 사람, 광기가 있는 좀 그래요? 거의 하루 종일 뭐 주식 생각밖에 안 하고 뭘 해도 주식 얘기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 진짜 잘한다 약간 이런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게 양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누구는 뭐 학회 활동할 때 하고 개별적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학회 활동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거의 학회 활동은 그냥 즐기는 거고 그 평소에 공부할 때 훨씬 더 빡세게 하는 그런 하루 종일 주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주식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텔레그램 확인하고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좀 보다가 장 시작하면 또 이제 장 보고 이제 장 중에도 계속 확인하면서 좀 팔로잉 하다가 밥 먹을 때 주식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밥 먹고 산책하면서도 주식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그냥 미쳐 있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광기가 느껴지네. 그렇죠. 이제 장 끝나면 장 오늘 한번 또 리뷰하고 이제 내일 어떤 매매할지도 생각을 하고 저녁 시간에 또 저녁 시간 가지면서 또 주식 얘기하고
혹시 그런 학생들의 학점은 학점은 주식이랑 좀 반비례하는 것 같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케이스는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학점보다는 주식에 인생을 거는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말 그대로 주식에 미쳐 있고 계속 주식 생각밖에 안 하고 오로지 딱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 없을 같아요. 것 네. 같고. 그렇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 그렇죠. 준비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하는데 두 사람의 어떤 인생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되게 추상적이긴 한데. 저는 90% 그래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광기 있는 학생이 본인이 아니다. 광기 있는 학생. 그치. 인생의 90%면 그냥 뭐 주식에 빠져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재미있어서 본인 얘기였구나. 그 정도는 아니고 그분들을 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만큼의 노력을 못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어떤 향후의 미상이 제 미래 진로이기도 하지만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광인이 되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보면 진짜 그 주식에 미친 사람들은 징글징글해요. 그걸 미친 듯이 주식만 파. 근데 그게 재밌대. 즐겁대. 옆에서 봤을 때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본인은 즐거운 거. 김지평 학생은 혹시 어때요? 저는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차기보다는 좀 롱런 하려면 조금 어느 정도 좀 텀을 두고 좀 계속해서 좀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사람도 당연히 그러면은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겠죠? 네.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증권업이 아니면 운용이야 뭐 많잖아요. 진로는 사모펀드, 뭐 벤처캐피탈. 저는 운용 쪽으로 직접 운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환 학생. 저도 운용하려고 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운용 쪽에 더 희망하는 이유는 장을 뭔가 이제 예측하고 뭐 어떻게 좀 나아갈지 판단하는 이제 능력도 필요한데 사실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앞으로 좀 펀드나 이런 거를 좀 굴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운영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기업을 찾아서 제가 이 좋은 기업이 어떤 같이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맞췄을 때 바로 이게 리워드가 어떻게 수익으로 들어오는 이거에서 되게 큰 매력을 느껴서 그러면은 나는 주식 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펀드를 운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은 고대 출신 선배 말고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 한 명씩만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피터 린치. 저도 피트니스입니다. 놀랍게도. 아니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런 버핏보다 더 많이 좋아하는 분이 피터 린치 더라고요. 그죠. 예, 책도 많이 팔렸고. 그죠. 사실 전성기에 딱 멋지게 은퇴를 해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사시지 않습니까? 그죠. 사성 활동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피터 린치를 꼽는 이유는 그분이 정말 그 일상과 주식이 전혀 분리돼 있지 않은 분이라는 걸 좀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기억에 남았던 게 그 파티에 가서 사람들이 나한테 주식을 물어보면 나는 이제 뭐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 이렇게 칵테일 파티 이런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와이프가 뭐 얘기했을 때 귀담아 들었으면 몇 배 수익이 났을 거라든지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분은 어떤 주식과 일상이 전혀 분리돼 있지 않은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투자와 연결을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뭐 저 스스로도 경험해볼 수 있는 건 경험해보려고 하고 좀 그렇게 하게 돼서 좀 그분의 스타일을 좀 존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지평 학생이 봤을 때 저는 좀 발로 뛰는 투자를 가장 잘했던 투자의 대가가 피터 린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로 뛰는 투자도 그렇고 피터 린치가 한 얘기 중에서 이제 당신이 이제 투자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 요거를 이제 초등학교 5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투자 포인트를 딱 요거만 찝어가지고 셀링할 수 있는지 요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거 이제 피터 린치를 통해서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피터 린치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와서 운용을 했다면 과연 잘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대한민국 교육에 들어와서 정규 수업을 받고 공부를 했다면 과연 고려대나 서울대 연구대 갈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왜냐면 이게 그 실전하고 또 이론은 다르고 미국 시장의 상황은 또 다르고 사실 피터 린치도 생활 속 주식 이야기 많이 했고 내수 관련 주식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내수가 글로벌 시장인데 같은 논리로 와서 한국에서 내수주 했다가는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뭔가 현실적인 고민도 저도 이제 얻어 터지면서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설은 전설일 뿐. 그리고 전설적인 투자자들을 우리가 배운 것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식시장 현실에서 내가 이제 옥타곤 위에 올라갈 때는 내 맨주먹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코치를 해주고 내가 이론적으로 배웠어도 내 몸에 있는 건 나의 기술이니까. 어줍지 않게 저도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혹시 그러면 두 분은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은지? 저는 내가 되고 싶은 투자자는 저는 부지런한 투자자랑 부지런한 투자자. 편견 없는 투자자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부지런하다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발벗고 뛰는 투자를 좀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좀 계속 꾸준하게 자리에 좀 안주하지 않고 좀 계속 발전하려고 하는 투자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좀 편견 없는 투자자는 사람이 좀 하다 보면 좀 자기가 좀 잘한다는 분야가 있으면 그것만 하게 되고 아니면 좀 회사가 뭐 옛날에 뭐 이랬는데 하면서 이렇게 좀 편견에 갇히게 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편견 없이 그냥 현재 상황만과 지금부터 앞으로의 그 기업의 상황만 좀 담백하게 볼 수 있는 편견 없는 투자자가 되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평 학생. 저도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성공은 이제 성실이랑 정직에 정비례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엄청 거창한 꿈을 꾸기보다는 이제 제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이제 증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성실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자가 되고 있습니다. 멋지다. 꼭 한 10년 뒤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십시오. 박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초심이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맞아 내가 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4학년 때 와이스트릿 출연을 했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이렇게 나태해졌네? 그때 그렇게 부지런하자고 다짐을 했는데 약간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리스크에서도 이제 후배들 계속 뽑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본인들도 몇 년 뒤에는 업계에 진출을 해서 선배로서 또 후배들을 찾아갈 거고 그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미리 박제해 놓읍시다. 네? 저 선배들이 말이야 지금 25, 23 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왜냐면 학교에서는 복학생이잖아요. 군대 갔다 왔나요? 아니요, 전혀 안 갔다 왔습니다. 아직? 네. 하여튼가 좀 지금 이제 막 신입생 20살 들어온 학생들한테는 아저씨잖아. 아저씨라요? 아니요, 지금 25이면 충분히 아저씨예요. 제 아저씨인가요? 지금 2, 4학번도 이제 내년에 들어온다. 그죠. 벌써 2사학번이네요. 그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거창한 얘기보다는 리스크에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나. 각오를 하라? 네. 그래요? 술 많이 먹여서?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술은 강권하지 않은데 상당히 워크로드가 힘들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각오는 하고 들어오면 어느 정도 얻어서 나가는 거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빡세게 공부시킨다? 좀 많이 빡셉니다. 그래요? 네. 김주환 학생이 이야기해 주기에는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들어와라. 이야, 그만큼 열심히 해야만 한다? 네, 열심히 해야만 하고 그러지 않으면 와서 얻어가는 게 결국엔 노력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정말로 주식을 배우고 싶다면 워라벨을 추구할 수도 없는 학회 커리큘럼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더 해야지 거기서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더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 세 글자를 딱 지우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김재평 학생을 뽑는 회사에서 그리고 김주환 학생을 뽑는 회사에서 각오하고 들어와라. 워라벨이라는 단어 지우고 들어와라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각오가 돼 있어요? 조금 다른 느낌 아닐까요? 좀 다른 느낌 같은데. 그치. 또 이제 본인의 이야기가 됐을 땐 다른데,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박제. 본인들이 한 이야기, 나중에 이 두 분을 뽑는 회사에서, 야, 너네가 학회 학생들한테 각오하고 들어오랬다며? 워라벨이라는 단어 지우랬다며? 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저는 이제 그런 말 안 좋아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 되게 안 좋아해요.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잖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남을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이 잘 하겠습니다. 결국은 결과로 보여줘야 되더라고요. 운용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둘 다 이제 운용력이 되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고객 자산이잖아요. 고객 자산. 나쁘게 말하면 남의 돈인데 좋게 말하면 고객들의 자산, 소중한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잘해야 되더라고요. 두 분은 꼭 잘하는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또 그걸 즐기는 행복한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 네. 질문 하나만 해도 아, 저한테요? 아예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 앞으로 이제 리스크 친구들이 요 영상을 볼 수도 있는데 네네네네. 기자님께서 한마디 좀 누구한테? 저희 앞으로의 미래의 리스키안한테 이제 아, 요렇게- 리스키안이라고요? 네, 저희 리스키안이라고 합니다. 조언해 주실 만한 저는 고대 있으면 근처도 못 가봤는데. 언제든지 오시면 조언? 저희가 아니, 근데 저는 네. 어줍지 않게 뭐 누구한테 조언하는 것보다는 네.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요즘 들어서 그 말 많이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아무도 믿지 마라. 그 얘기를 저도 스스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근래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저한테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누구한테 속은 경우도 있고 증시에서도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믿을 건 나 자신뿐이다. 저도 심지어 저도 믿지 마시고 와이스트릿에 나온 분들도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라. 항상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고 회의주의를 갖고 검증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날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휘두르는 칼에 내가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분명히 저 사람은 앞에 있는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는데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뒤에 서 있었는 그 백스윙에 맞는 거예요. 골프장에서도 가르쳐 준다고 백스윙 했는데 그 백스윙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와, 진짜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백스윙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 있다니까. 근데 그게 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찌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결과가 증시에선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리스크 선배라고 해서 와이스트릿 구독자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너무 그러니까 좀 내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 자신이 올곧게 서야 된다. 그러려면 지식도 그렇고 판단할 수 있는 여건도 그렇고 나 스스로 정립을 해놔야 된다. 라는 어줍지 않은 생각을 네, 고려대 아, 근처도 못 가본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 멀리서 고려대 학생들 김재평, 김주환 학생 고려대 가치투자연구회 리스크 편이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또 후배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